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DSLR 니콘 D700 바디에 니콘 AF 50mm f1.4 렌즈를 물린 거고요. 제가 쓴 책,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아주 수십 권의 책을 썼고 그 중에 카메라 교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카메라 교본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아웃포커싱, 보통 뽀샤샤 하다고 그러죠. 인물 촬영을, 예를 들어서 인물 촬영을 하면 사람 뒤에 배경을 다 날려버리는 촬영. 처음에 DSLR에 이제 입문할 때 그걸 보고 아주 그냥 혹 반해가지고 DSLR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요게 지금 찍은 것은 요걸 찍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땅을 조금 사놨고요.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지금 벌통을 갖다 놨다고 내가 여러 번 올렸어요. 지금 여기 촬영을 지금 니콘 D700을 가지고 촬영을 해서 비닐하우스 내부 모습이고요. 이 난로를 여기서 촬영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웃포커싱이라고요. 난로 뒤에 배경이 그냥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맞은 영역, 초점이 맞은 부분, 뒷부분, 뒤에 배경을 날려버리는 것, 이걸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고요.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릿한 상태.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누군가 오면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옆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느끼고 눈으로 봐도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아웃포커싱인데요. 자, 지금 이게 가장 아웃포커싱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그 조건을 알려드리려고 동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서 이렇게 찍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요 난로, 지금 여기 보이는 난로, 여기 보이는 난로 요 앞에서 찍은 거예요. 요 앞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 배경이 카메라하고 피사체가 가깝고, 피사체하고 배경이 멀면 배경이 아주 이렇게 환상적으로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배경을 이게 뭐 물방울 보케라고 해요. 보케가 뭐냐? 배경이 이제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릿한 상태가 보케인데, 그 보케를 이용해서 일종의 예술적인 사진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보케 렌즈 비싼 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이 보케는 그냥 흐릿하게 나왔다고요. 니콘 AF 50mm 1.4 렌즈가 아주 오래된 렌즈고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흐리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물방울 보케가 나온다든지 뭐 이상한 모양으로는 보케가 나오게 만든 렌즈들이 있어요. 그런 렌즈는 굉장히 비쌉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멀리 여기 초점을 맞추고 찍으니까 아웃포커싱이 하나도 안 나오죠. 이거는 이제 삼각대를 쏘놓고 요 카메라를 찍은 겁니다. 지금 카메라 여기 스마트폰 크기를 봐서 카메라가 비교적 스마트폰에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거의 그냥 날아가 가지고,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 내부니까 그러죠. 숲속이라든지 도로, 멀리 가로수 뭐 이런 데서 찍으면 기가 막힌 사진이 나오죠. 그게 뽀샤샤한 사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혹해서 DSLR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물론 스마트폰도 화질이 좋아요. 화질이 좋아가지고 아웃포커싱 촬영 기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DSLR하고 스마트폰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지금 이제 니콘 D700은 센서 넓이가 1인치라고요. 1인치는 2.54cm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DSLR 같은 경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카메라도 쌀알만한 게 들어있다고요.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삼성 갤럭시 12 울트라 뭐 1억 화소 1억 화소가 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뭐 삼성 카메라 다 잘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화질이 좋기 때문에 삼성에서 카메라 사업을 접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니콘은 뭐 삼성에 비해서는 뭐 비교도 안 되죠. 삼성의 아주 조그만한 그 협력사 크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미국의 나사에 1억 화소 카메라를 옛날에 납품을 했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나사에서 그 1억 화소 되는 카메라로 우주선에서 우주를 찍어 가지고 찍은 사진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이거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은 얘기인데, 사람이라면 사람 뒤에 배경을 날려버리고 아주 환상적인, 렌즈에 따라서는 이 모양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는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렌즈도 요 뒤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 장식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지금 요게 LED 전구거든요. 전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건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카메라가 더 가까이 가서 찍으니까 아웃포커싱 효과가 더 커지죠.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런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웃포커싱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약간 멀리 떨어지면 아웃포커싱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이거는 아주 이제 약간 더 멀리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효과가 이제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카메라를 옆으로 기울여서 찍은 거예요. 옆으로 해가지고. 그럼 저 사람 전신을 촬영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찍으면은 이렇게 카메라하고 피사체하고 거리하고 피사체와 배경하고 거리가 비율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피사체가 가까울수록 피사체와 배경이 멀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아웃포커싱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찍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내가 반대로 가서 찍은 겁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찍은 거고, 이렇게 나온다. 아웃포커싱 이걸 보여준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 얼굴을 제가 지금 리모컨이 고장이 났는데 다행히 2장이 찍혔어요. 리모컨으로 찍은 겁니다. 리모컨으로 찍었는데 이건 지금 딱 봐도 카메라에서 제가 좀 멀리 서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 나오긴 나왔지만 아웃포커싱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여기가 지금 비닐하우스 내부니까 그렇죠. 무슨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아주 그 가로수길 같은 데서 이렇게 찍으면 기가 막히죠, 뒤에가.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있는 모습 뒤에가 아웃포커싱이 조금 약하지만 카메라가 이제 저하고 카메라 사이가 더 가까워지면은 아웃포커싱이 이렇게 크게 나온다고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좁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좁은 요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밖이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요 비닐하우스가 제가 이 벌을 키우기 위해서 졌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데서 한 10km 떨어졌어요. 우리도 제가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그 예당호 근처에 예당호하고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도 제가 살고 있는 데서 한 10km 떨어진 다른 동네 가서 땅을 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못 가보니까 여기 지금 CCTV를 설치해 놨다고요. 여기 난로를 여기 이제 농사용 전기는 신청을 했는데요. 난로를 3개를 피우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벌도 올해 한 30톤까지 늘리려고 벌통은 한 30개를 준비를 해 놨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이 망했다고 이제 올렸는데 지금 딱 한 통 살아남아 가지고 갖다 놓았고요. 벌통을 동파 방지구로 2줄을 감아 놨어요. 그 벌통 안에는 이제 따뜻하죠. 이제 2줄을 감아 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난로를 지금 끄고 왔더니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난로가 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끄고 왔더니 여기가 결로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막 물이 막 흥건히 고여가지고 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난로 하나는 피워놓고 왔고, 지금 날도 춥고 제가 바빠서 한 2, 3일 못 가봤어요. 내려나 모레 갈 때 이제 다른 방도를 세워야 돼요. 계속 여기 벌도 여기 돼 있고 내가 가 있지도 않은데 계속 난로만 피워놓으면은 전기세만 나오니까요. 자, 지금 니콘디 700 바디에 니콘디 50mm, 니콘 50mm f1.4 렌즈를 가지고 지금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게 촬영을 해서 지금 아웃포커싱에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찍는 거죠. 니콘 저는 그 D3도 있었는데 D3는 밑에 이게 배터리 팩이 있다고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 교부책을 펴내고 얼마 안 돼서 이 심장 수술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심장 수술도 그냥 수술이 아니고 사망에 준하는 아주 심한 수술. 저는 원래 돌도 씹어 먹을 정도로 강체질이라 평생을 병원에 단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병원에를 단 한 번도 안 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사망이라고 봐야죠. 죽었다 살아나서
평생 안 간 병원 진찰을 뭐 한꺼번에 다 받았으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만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술 받기 전에 심을 10분의 1도 못 써요. 무거운 걸 못 든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건 이제 니콘 D700이 두 개가 있고요. 옛날에는 하나는 여기다 단렌즈요. 하나는 그 탐론 AF 150, 600mm 장망원 렌즈. 이 설명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를 하나 띄우시고요. 그러니까 망원 렌즈도 아웃포커싱이 잘 나온다. 이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요 검색어 입력하는데 말고 여기 주소 입력줄 있죠. 주소 입력줄에다가 한글로 가나출판사.kr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가나출판사.kr까지 치고 엔터를 치셔야지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여기 유튜브 채널에도 지금 한 몇백 개가 되는 엄청난 그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 만드는 영상도 곧 올릴 거고요. 여기 블로그를 클릭하면 여기 지금 6,000개 가까운 어마어마한 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 한번 봅시다. 뭐 옛날에 올려놓은 건데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포스트가 많으니까 검색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만 해볼까요? 이게 장망원 렌즈거든요. 저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30대가 넘어서 40대, 50대 컴퓨터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컴퓨터 자격증을 약 10개나 취득을 하고 관련 서적을 수십 권 집필을 했고요. 조립 PC를 무려 수천 대를 조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옛날의 자료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냥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탐론 AF 150, 600mm라고요. 여기는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았네. 나도 좀 기억도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이게 탐론 AF 150, 600이라고요. 이게 장망원 렌즈예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 옛날에는 니콘 D700 바디가 저는 두 개가 있으니까요. D3를 쓰다가 이제 뭐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것도 안 써요. DSLR을 저는 10대가 한 서너 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힘을 못 쓰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니콘 D700 바디나 니콘 D3에 이렇게 장마원 렌즈를 하나 물리고 그리고 하나는 단렌즈 이렇게 두 대를 들고 다녔다. 그리고 가방 메고 거기다가 이제 각종 렌즈 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심장 수술을 받고 나니까 힘이 없어서 이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DSLR을 거의 안 써요. 안 쓰는데 자 지금 이게 이제 탐론 앱 이게 쭉 잡아 빼면은 엄청 길어져요. 이게 길게 나와가지고 이거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래요. 쳐다보고 막 신기하니까. 예, 화질도 좋고 다 좋은데 무거운 게 이제 단점이고요. 크고 무겁고 지금 두 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DSLR이 저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DSLR을 쓰지 않고 니콘 쿨픽스 P1000과 P900을 가지고 다녀요. 쿨픽스 P1000과 900은 DSLR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DSLR이 아니고 하이엔드 카메라라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카메라보다는 동영상에 특화된 카메라, 캠코더하고 가까운 그런 카메라로 동영상이 이제 니콘 D 쿨픽스 P1000 같은 경우는 이 DSLR로 한 사람은 840mm가 나와요. 망원이. 그리고 니콘 P900은 무려 2000mm. 디지털 줌까지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고요. 이거 600mm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보면 멀리 있는 새를 아주 그냥 잘 보이게 찍은 사진들 보고 이런 망원 렌즈를 이제 원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공연장에 가서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싶어 가지고 이런 걸 사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를 제가 예식장도 아주 대형 초대형 예식장 맨 뒤에서 찍었는데 신랑 신부 앞에서 그 전문 사진사가 찍은 것보다 더 잘 나와요. 그 넓은 예식장 맨 뒤에서 망원으로 찍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300mm, 250mm, 150mm 이런 망원 렌즈를 가지고 공연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거는 좀 안 된다 그렇게 안 되지는 않지만 경기장에 가서도 경주하는 선수들 아주 이렇게 촬영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도 600mm 밖에 안 되잖아요. 600mm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2000mm 제가 해서 촬영해서 올린 사진이 많이 있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길게 나온 거라고요. 그런데 니콘 쿨픽스 1000은 스마트폰하고 무게도 똑같고 크기도 스마트폰 한 3분의 1 조그만해요. 니콘 D900은 크기는 요거보다 약간 작지만 DSLR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DSLR이 저는 그렇게 많아도 DSLR을 거의 안 쓰고 하이엔드 카메라만 그것도 잘 안 써요. 요새는 그냥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항상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걸로 지금 요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지만 사람은 촬영을 할 수가 없다. 왜 촬영을 할 수가 없느냐?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랜섬웨어로 이제 다 삭제된 데서 복구한 겁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복구를 한 거예요. 이게 아웃포커싱이라고요. 멀리서 이 망원 렌즈는 최소 근접 촬영 거리가 4m, 4m도 더 돼요. 4m 안에서는 초점이 안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예식장 같이 큰 데서는 모를까 이게 실내용이 아니죠. 이건 원거리 원래는 조류 관찰용이라 이런데 조류 관찰도 600mm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만일에 600mm를 가지고 조류 관찰을 한다면은 위장을 하고 최대한 새 가까이 가야 돼. 한 뭐 50m나 30m 그렇게 가까이 가면 다 새들이 도망가지 붙어 있어요. 100m 이상 떨어져 가지고는 600mm 가지고도 어림 택도 없어요. 2000mm 가지고도 별론데요. 이제 망원 렌즈를 혹시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아마 오늘 설명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히게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저 600mm 저 탐론 AF 150 600mm 망원 렌즈로 새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니까 꽤 멀리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화질도 잘 나오지만 아웃포커싱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원래 렌즈의 조리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1.4 렌즈입니다. 니콘 AF 50mm f1.4, 1.2 렌즈도 있어요. 1.2 렌즈는 저는 안 써봤는데요. 지금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런데 이거 1.2 같은 경우는 실제 별로 쓸모가 없어요. 지금 1.4도 좀 흐릿하게 나온다고요. 너무 심도가 얕으니까 사진을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조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f1.4니까 얼마나 이제 심도가 얕아요. 근데 f1.2 같으면은 1.2로 찍을 일이 거의 없다고. 1.4, 1.6, 1.8, 2.0, 2.8 정도만 돼도 아웃포커싱이 잘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최소 F값이 F8이에요. 그러니까 150mm일 때 F8, 600mm로 올려버리면은 뭐 더 올라가고 조리개야 뭐 조이면 되니까 뭐 한 30, 뭐 20 몇 가지 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밝은 주간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밝은 주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조리개도 이게 아마 지금 제일 그러니까 150mm일 때 F8이고 지금 600mm로 당겼으니까 최소한도 F 한 12나 13.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F 한 14 정도로 조인 사진이라고요. 그런데도 아웃포커싱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죠. 그러나 이런 망원 렌즈를 가지고는 아무리 아웃포커싱이 잘 나와도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는 없어요. 이 최소 촬영거리가 4m고 진짜 대포를 들고 어디 가서 촬영을 해. 대포 들고 가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원하고 이 망원 렌즈하고 이거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니콘 D700도 이게 지금은 구할 수도 없어요. 하도 오래된 바디고 고장나면 이제 뭐 아마 니콘에서 수리는 해주겠죠. 저는 두 대가 있고 한 대는 컷수가 적어요. 한 3만 몇천 컷, 한 대는 한 34만 컷이 넘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프린터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프린터 저는 지금 100만 장, 프린터 한 대 가지고 100만 장을 목표로 지금 쓰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1, 2만 장 하면 땡입니다. 프린터에 가게 하는 사람도 10만 장 이상 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100만 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10만 컷에서 셔터가 나가는 수가 있고 100 몇십만 장을 찍어도 끄떡없는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사진을 뭐 얼마나 더 많이 찍을지 모르지만 지금 한 3만 5천 컷짜리 하나 하고 35만 컷짜리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1200만 화소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풀프레임 바디죠. 화수가 적기 때문에 노이즈가 아주, 노이즈 보입니까 이게? 아무리 야간이라도 물론 이제 조리개를 개방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지금 CCTV 화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화면이고요. 자, CCTV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 CCTV로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니콘 D 리모컨을 원래 이제 니콘에서는 한 2,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무선 리모컨이 있어요. 한 5m, 10m 정도에서 돼요. 보통 한 5m 정도에서 작동을 하는데 니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뭐라 그럴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니콘 D700이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그 성능이 좋은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능을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 싸구려 리모컨을 쓸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이 리모컨을 아주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는데 한 10여 년, 10년까지는 안 됐어도 꽤 썼어요. 그랬더니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뺐다 꼈다 하도 안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놓고 리모컨으로 촬영을 했어요. 해서 두 컷을 촬영을 한 겁니다. 제 얼굴 두 컷. 자, 요거는 약간 멀리서 촬영을 했고 카메라와 사람의 거리가 가까우면 아웃포커싱이 길어지고 이렇게 아웃포커싱 효과가 커지고 사람과 카메라 거리가 멀어지면은 아웃포커싱 효과가 적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이게 상대적이라고 여기가 비닐하우스 실내가 좁으니까 이게 그래도 크게 지은 거예요. 넓이가 4m고 높이가 3m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12m고요. 이렇게 졌는데도 어쨌든 좁은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넓은 터진 놀이공원 뭐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랜드 이런 데 가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기가 막혀 끝내주게 나오죠. 그래서 DSLR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나도 DSLR 배워봐야죠 달려드는 거예요. 사실 DSLR 입문하는 그 과정 저는 원래 저는 이제 카메라 교본을 책을 펴내기는 펴냈지만 카메라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책을 쓰는 사람이지. 아주 옛날부터 책을 쓰면서 책에 이제 사파를 넣어야 되니까 책에다 늘 사파를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결국 카메라 교본 책을 펴내기까지 된 거예요. 저는 카메라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젊은 시절 군대 생활할 때 국가대표 사격 선수도 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사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젊었을 때 고막을 상실했다고요. 그러나 젊었을 때는 별로 불편함을 모르고 지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게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남의 강의를 들어서는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자격증을 10개나 땄지만 약 10개.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학으로 딴 겁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전부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이거 지금 전부 용접을 해서 이거 세운 거라고. 비닐하우스도 난생 처음 접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의 강의를 들었거나 인터넷에 이런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을 봐도 내가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귀에서 이제 대고 하니까 귀에다 대고 말을 하니까 전혀 지장 없이 통화가 가능한데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대화는 거의 힘들어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장애가 있으면은 다른 분야에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귀가 이렇게 이제 사경학을 많이 해서 청력을 상실했고, 특히 이제 심장 수술 받은 뒤로 청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아주 지금은 아주 그냥 남의 말을 거의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남하고 대화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하죠. 제가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좀 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달라든지 크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는 거의 독학으로 했다. 뭐든지 독학으로. 컴퓨터도 독학, 카메라도 독학, 뭐 기계 만드는 것도 독학. 기계를 저는 뭐 어마어마한 중장비부터 별의별 기계를 다 만들었고, 산소용접, 전기용접, 기계 제작, 제가 공작 기계에 관한 내용도 유튜브에 동영상 여러 번 올렸어요. 어느 누구한테 단 한 가지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술자들이 하는 거 멀리서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촬영을 하는, 이건 CCTV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CCTV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촬영을 몇 번을 했고, 요거 아까 봤죠? 여기 사진 이거 보셨잖아요. 요거 지금 촬영하는 게 이겁니다. 요거 CCTV에서 지금 CCTV로 촬영된 화면이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제 얼굴은 리모컨으로 촬영을 했다고요. 여기 리모컨으로 촬영하는 건 안 나오나? 리모컨으로 촬영하는 건 어떻게 촬영이 이 전 영상인가? 제가 여기 서가지고 리모컨으로 하여튼 다행히 두 컷은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됩니다. 리모컨을 끼우면은 먹통이 돼서 오래 썼더니 하여튼 뭔가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그래, 안 돼요. 리모컨을 다시 사든지 뭐 어쨌든 이거는 셀프 타이머 아니면 유선은 있지만 유선은 90cm 밖에 안 돼요, 길이가. 그래서 멀리서 촬영을 못하고, 그것도 이제 선을 길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니콘 700에 들어가는 리모컨은 아무리 검색해도 없더라고요. 결국 무선을 써야 되는데 이게 비싸다고요. 니콘 그 700은 원래 700이 이게 아주 카메라 시장을 10년 이상 석권한 카메라라고. 이게 지금은 이제 니콘디 3, 4, 5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니콘에서도요 이렇게 무겁게 안 만들고 DSLR 같이 아주 가볍게 만들잖아요. 가볍게 만드는데 사실 요즘 이제 카메라가 요즘은 DSLR 제대로 하려면 1000만원 가져야 돼요. 1000만원. 취미로 DSLR에 입문하면서 1000만원씩 드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니콘디 50, 70 이런 거는 글쎄요, 그냥 버려도 안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 장터 뒤지만 렌즈까지 번들 렌즈 포함해서 단돈 몇만 원이면 산다고요. 입문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700하고 D3는 무거워서 제가 옛날에 처분을 해버렸고, 여기 700하고 D3는 똑같아요. 카메라 성능이 똑같고, 단지 여기 이제 밑에 무거운 배터리 팩이 있어가지고 연사 능력이 좀 우수하다. 그리고 좀 이제 카메라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폼이 난다 이거지, 무겁기만 하지 뭐 화질 차이가 그리고 이 니콘 700에다가 렌즈만 비싼 거 끼우면은 뭐 1000만원짜리하고 비교해도 눈곱만큼도 뒤지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도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카메라는 오로지 사진을 찍는 도구일 뿐이고 그 사진을 만드는 것은 포토샵입니다. 그 카메라하고 사진은, 포토샵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사진과 포토샵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제 홈페이지 인터넷창 주소 표시줄에 가나출판사.kr 쳐서 제 홈페이지 오시면은 여기 출판사 클릭하면 이거 제가 다 쓴 책들이고요. 옛날에 쓴 책들은 지금 다 안 보이게 했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여기 카메라 교본 이거 보셔야 돼요. 여기에 카메라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사진 보정술이 있다고요. 카메라는 단지 사진을 찍는 도구일 뿐이에요. 10만원짜리 카메라든 1000만원짜리 카메라든 이 풀프레임 카메라 말고 영화관의 영화 포스터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이제 전시를 하는 사진가 작가들은 중형 카메라를 쓴다고요. 카메라 한 대 몇 천만원짜리. 예, 풀프레임 카메라 이거 지금 1200 제가 쓰는 거는 이게 1200만 화소인데
이 뭐 카메라 그래도 A1 정도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A1, A0까지는 제가 안 해봤는데요. A1 사이즈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문짝만하게 막 영화관 포스터까지 하려면 이거 가지고 해도 확대를 해야 되니까 사진을 확대하면 화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형 카메라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웃포커싱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렌즈 조리개 값을 최대한 낮추고, 이거 M 모드로 촬영한 겁니다. A 모드,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최대한 낮추고 나머지는 카메라가 알아서 설정해라고 A 모드로 해버리면은 ISO를 막 한 800, 1000, 1600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카메라가 다 알아서. 그래서 M 모드로 했고, ISO도 이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속성에 들어가면서 여기 자세히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니콘 D700이니까 4256에 2832 사이즈고요. 300dpi이고 셔터 속도 80분의 1초 f1.4 ISO 200에 촬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A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죠. S 모드는 셔터 우선 모드고, A 모드에 놓으면은 ISO가 한 2000 올라간다. 그럼 노이즈 바글바글하다고요. 그거 놓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M 매뉴얼 모드에 놓고, 그 대신에 이 조리개 값은 최소 값으로, ISO 값을 최소로 놓고, 조리개 값이 워낙 밝으니까 f1.4라니까 얼마나 밝아요. 지금 80분의 1초인데도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M 모드, DSLR을 쓰는 이유는 M 모드를 쓰기 위해서 DSLR을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도 M 모드가 있기는 있지만 물론 뭐 스마트폰도 잘 나와요. 저도 요즘은 뭐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만 찍는데요. 스마트폰하고 DSLR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뭐 1억 화소가 넘어가도 그건 소용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PASM 모드가 있어요. P 모드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P 모드에 놓으면은 알아서 셔터 속도 조리개 값을 맞추는 거고, A 모드는 조리개 값만 맞추면 나머지 카메라가 알아서 맞추는 모드고, S 모드는 셔터 속도만 맞추면 알아서 맞추는 모드이지만, 엉터리가 아니고 엉터리 곱하기 100만. 그러니까 막 완전 옥스죠, 옥스. 그건 안 돼요.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사진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어디 갔어요? 이거 왜 어디 갔어요, 이거?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ISO 200으로 했잖아요. 그럼 그래야 노이즈가 하나도 없지. 물론 니콘 D700은 이런 경우에 ISO 뭐 한 5000 올려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야간 경기, 야간 뭐 경기장 같은 데 이런 데서 옛날에 니콘 D3나 700은 똑같으니까 ISO 5000에 놓고 찍은 사진들 뭐 간혹 올라오잖아요. 신문 기자들이, 사진 기자들이. 그러나 아무리 카메라가 좋고 성능이 좋아도 ISO는 낮춰야 화질이 좋아요. ISO를 높이면은 이게 이제 ISO를 높이고도 노이즈가 없어지는 것은 렌즈도 물론 좋지만 이 니콘의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프로그래밍을 한다고요. 픽셀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화질이 떨어진다고요. 이걸 ISO를 올리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 가능하면은 ISO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신 그 망원 렌즈는 이거는 조리개가 한 14 정도로 조였는데도 어마어마한 아웃포커싱이 나오죠. 이것은 워낙 장망원이고, 글쎄요, 한 50m도 한 100m 가까이 된다고 봐야 돼요. 새나 이런 거는 이런 서울이라면 안양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안양천에 제가 많이 나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바로 외장호가 오리가 굉장히 많다고요. 아무리 오리를 촬영하고 싶어도 오리나 이런 조류가 100m 이내로 오지를 않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600mm 가지고 촬영해봤자 이렇게 나오질 않고, 이 새 하나가 여기 꽉 차게 나오려면은 여기 니콘 쿨픽스 P900이나 P1000, P1000은 3000mm요, 망원이. 이런 걸 가지고 봐야 기가 막히게 나오고 그러는 거지. 망원 렌즈 뭐 600mm 이 정도 하면은 조류 관찰하려면은
위장 텐트 가지고 새에 한 30m 정도로 근접을 해야 기가 막힌 사진이 나오지요. 100m 거리에서는 600m로 당겨봤자 이 정도밖에 안 나. 이것도 잘 나온 거죠. 역으로 한 100m 거리에서 망원으로 600mm로 당겼기 때문에 F14에서도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나오는 것이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저걸 가지고 이걸 찍을 수 있어요, 이거? 그런 어마어마한, 물론 내가 예전에 예식장에 가가지고, 그것도 아주 대형 예식장에서 맨 뒤에서 내가 그 촬영해가지고 그 지인이 예식하는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가나출판다.kr 치고 들어오셔서 이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블로그 맨 밑에 검색어 입력 하는 데가 있다고요. 맨 밑에 내려오시면 요거는 검색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여기 한 6,000개 정도의 포스트가 있으니까 카메라하고 뭐 컴퓨터 이런 데, 내가 렌즈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제 유튜브 클릭하면은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이라고요. 여기 오시면은 이제 여기도 지금 한 몇백 개 돼요. 뭐 한 2,000개 가까이 된다.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오래돼요. 저는 워낙 우리나라 컴퓨터 1세대니까. 그러나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거 한 1년 만에 이렇게 늘린 거예요. 한 1년 전부터 여기가 충남 예산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2년 됐어요. 내려와가지고도 이제 준비하고 1년 동안은 뭐 거의 정신없이 지내다가 한 1년 전부터 이제 매달려 가지고 한 1,000명 이제 구독자 올라갔는데요. 예, 여기 오셔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검색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제가 올리는 영상은 초등학생이 봐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여기 쇼핑몰 클릭하시면은 저는 원래가 이거를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 물어볼 게 없이 초등학생이 봐도 척하면 알 수 있게 올린다고요. 단 한 가지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다 자세하게 올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면은 특히 이 CCTV 지금 여기 이런 건 막 그냥 며칠 만에 몇 천씩 올라가네요. 막 이게 조회수가. 이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비닐하우스 짓고 비닐하우스에 관한 거, 벌에 관한 거 이런 데 관심들이 많이 있고, 제가 올린 걸 보시면은 CCTV도 초보자, 저도 난생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 달아봤지만 제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CCTV. 저는 그 하이크비전 8채널 DVR 녹화기 사가지고요. 카메라 5대, IP 카메라 1대, 6대 사서 지금 IP 카메라하고 CCTV 카메라 한 대 2만원짜리.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기 화질 여기 다 올려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 대신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화질이 좋으면 뭐래요? 자기가 설치할 줄 알아야지. 근데 이제 CCTV 공사하시는 분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은 대충 설명은 잘 해놨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CCTV 공사를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같이 자세하게 올리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개인이 셀프로 CCTV 설치하실 분들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저는 물론 카메라 교본 책까지 편했지만 오늘 지금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장망원 지금 그러니까 탐론 AF 150 600mm 망원 렌즈를 가지고 600mm 망원으로 약 100m 거리에서 당겨서 찍어도 아웃포커싱은 잘 나오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대포를 가지고 어떻게 실내 가서 권총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DSLR을 써야 되고, 스마트폰도 아웃포커싱 모드가 있어요. 그러나 이 DSLR 이렇게 나와요? 나오겠어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여기 뒤에가 아웃포커싱이 안 나온 사진도 이걸 이제 포토샵으로 따내 가지고 아웃포커싱이 나온 것 같이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카메라는 단지 사진을 찍는 도구일 뿐이고
그 사진을 만드는 것은 포토샵이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안 해. 700S D3까지 갔다가 D3S는 이거보다 노이즈 억제력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D4, D5는 뭐 이제 ISO 한 20만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물론 뭐 카메라 사진관을 운영하거나 카메라나 사진으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싼 걸 사셔야죠.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걸로 찍어가지고도 포토샵으로 보정만 하면 1000만원짜리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진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